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건 시나노 골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m 간격으로 이제 식재를 했어요. 1m 간격으로 식재했는데, 그래도 이 간격이 좀 공간이 넓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지금 이쪽 지그재그로 여기에 하나를 더 심으려고 해요. 또는 이쪽이라든가 여기 중간에 요게 80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식재를 해도 방제 시 약이 흘러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서 뿌리면 여기 맞을 것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서 뿌리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복렬로 식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좁게 심는다 하면 이제 70cm로 심잖아요. 그렇게 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m를 심고 나니까, 한 줄 더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합니다. 이 시나노 골드는 이 측지가 길어질수록 나지 발생이 있고 또 과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간지 이 부근에 달려있을 때 과일이 커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초밀식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년도에 심었어요. 금년도에 요거 이제 1년 올해 심었는데 올해 심고 또 이제 내년에 여기 하나 더 보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 나무에 대해 설명 좀 드리면은 여기 이제 전목 부위입니다. 요 위에가 이제 품종이죠. 그래서 중생종인 경우에 수세가 약한 나무일 때는 이 전목 부위를 10cm 정도 또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약간 뚝을 이쪽에 만들었잖아요. 뚝을 만들었을 경우에 더 덮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뚝을 수세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걷어내주면은 이 나무가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눈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6월, 7월 달에 만들어지는 꽃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전에 노출을 시키면은 뿌리가 그만큼 땅에 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 뿌리와는 2대1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만큼 뿌리가 양이 적어지니까 위에도 자라는 것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무의 습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요까지 얼마큼 할 것인가. 제가 그 전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4 곱하기 2 할 때는 요것이 한 70에서 80, 또 나아가서는 1m 이렇게 딱 컸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제 70이에요. 70인데 나무가 커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햇볕이 여기 지금 이 열 사이는 4m에서 4m. 그래서 여기에서 80cm 나오니까 3m 한 10 정도 됩니다. 3m 10 정도 되면 나무를 4m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원도 중부권인데 4m 정도 올리면은 한 80%는 이제 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4m 정도 48에 32, 3m 20까지는 이 바닥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m 정도 올린다 할지라도 이 위로는 햇볕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컸을 때, 지금의 아침이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70 내지 80cm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1m니까 밀식이죠. 밀식이면 이 가지들이 많이 나갈 이유가 없고, 가장 가까이에 측지, 결과지 이런 것을 가까이에 달아주는 게 좋아요. 가장 좋고, 이 나무라는 것은 연차 변환부가 있어요. 해를 달리해서 나오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차 변환부는 이 나무를 보면은 작년에 대목이 요만했어요. 여기서 새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1m가 큰 거예요. 1m. 한 1m, 1년 한 1m 정도 크면 돼요. 그만큼 더 빨리 크면 여기 눈과 눈 사이가 간격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되고, 그럼 연차 변환부가 여기 연차 변환부예요. 그리고 찌들이 연차 변환부는 뭐냐? 내가 끊어줬을 때 새로 나온 부분이 연차 변환부예요. 연차 변환부는 우리가 이렇게 측지를 끊어줬을 때 연차 변환부를 만들기 위해서 끊어줬을 때 그 안쪽으로는
꽃눈이 만들어진다. 꽃눈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4 곱하기 2일 때는 여기에 뭐 눈 4개 놔두고 이렇게 끊어라 이렇게 하는데, 눈 4개 놔둬도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꽃눈이 여기서 나갔다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직지에도 꽃눈이 있는데 꽃눈이 약간 떨어져 나갔다든가 아주 가는 작은 꽃눈이 있잖아요. 그 꽃눈을 잘 살리면 꽃눈이 될 수 있지만 거기 똑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가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할 때 눈을 일반적으로 할 때 눈 5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이 측지가 기른 거 가늘고 습다 하면 그 중에 나왔을 때 나온 가지 중에서 가는 거 놔두고 다른 거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짧게 끊어주면 여기에 가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연차변환부를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지라고 그러죠. 나지. 이게 오래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가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 나오죠. 내년에 나오고 훈년에 과일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 나무가 3년이 돼야만이 거기에 붙어서 과일이 달려요. 이건 지금 올해 했으면 안 나고 내년에 여기 나올 것이면 나와가지고 요런 게 눈이 나오면서 꽃눈이 맺히겠죠. 그럼 훈년에 달리는 거예요. 3년 돼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나무가 횟수가 그래 됐으니까 여기 있는 과일을 달리는 거예요. 그럼 밀식이기 때문에 뭐 2년차에 달아야 됩니다. 2년차에 한 5, 6개 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무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달게 되면 나무가 안 크는 겁니다. 그리고 대목은 항상 우리가 3년 유목일 때는 대목 노출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끌고 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평지에 그냥 심었을 때는 파고 심었을 때는 이게 내려 가라앉아요. 그래서 대목 노출을 시키기가 평지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뚝을 걷어내가 뿌리를 얼마 땅속에 뿌리가 묻혀 있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위에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 해서 나무 수세 조절도 이 전복 부위 노출을 가지고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을 얼마큼 다내야 가지고도 수세를 또 안정화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그래도 안 될 때는 유인해 가지고 꽃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과일 달아 가지고 나무 세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또 그거마저 안 되면 환상박피 스쿼링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대목 노출만 제대로 하면서 뭐 유인한다든가 해서 과일만 달리게끔 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지 발생될 때 우리는 생장 조절제 그런 약제 가지고 발라갖고 이제 꽃눈을 나오게 하잖아요. 나오게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해 심었을 때 그 해는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상을 안 넣어요. 저는 안 넣었죠. 그 이제 내년에는 아상을 넣든지 여기 생장 조절 약제를 발라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생장 조절제를 아상을 넣고 발라가지고 거기 아상 넣은 부분에 그 약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나무가 다 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무가 다 망가졌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거기에 보면 주의사항이라든가 방법, 약제를 사용할 때 우리 일반 살균제나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유튜브라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연차변환부에 있는 가지는 거기에 가지가 없어도 돼요. 우리 과거에는 바로 연차변환부에 를 끊어줘가지고 또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차변환부란 말은 여기 맺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양수분들 사이토카닌이 이제 쫙 올라가 맺힌 부위에서 여기 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걸 같이 세게 나가요. 그래서 굵은 가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거와 경쟁지화 하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가지가 없어도 되니까 반드시 바싹 끊어줘요. 바싹 끊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밑으로 눈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전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끊어주겠습니다. 요것은 여기 보면 연차변환부잖아요. 연차변환부 보니까 옆에 있는 가지가 이렇게 굵게 나왔어요. 그래, 이 가지는 꽃눈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무가 뭐를 합니까?
주간지와 측지와의 그 관계, 물론 이 신한울 골드는 3대1 비율이 아니에요. 2대1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보다 반 정도 작은데요. 근데 이것도 거의 크게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싹 끊어준다. 바싹.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지금 소독하고 나서 12월부터 4월까지는 불행병 발생 시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저는 이제 요 정도 굵으면은 끊어주고, 또 가급적 주간지에 가까이 붙어서 끊었을 때는 저는 톱신 페스트를 발라줘요. 그리고 뭐 이런데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이런데 안 발라주는데, 가까이 여기에 붙었을 때, 가까이 끊어줬을 때는 반드시 톱신 페스트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은 이제 바싹 끊어주겠습니다. 바싹 끊어주는 이유는 여기에 가지가 새로 나갔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연차 변화입니다. 연차 변화물은 가지가 새로 이렇게 끊어주면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세게 나오면 이 밑으로 더 다른 눈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바싹 끊어주겠다. 바싹 이렇게 끊어줬어요. 바싹 끊어주고 저 정도 연필 볼펜 심 정도의 굵기가 되면은 이거 발라줘야 돼요. 예, 죽은 조직에 불안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라주는데 요것도 여기서 눈 세 마디, 세 개가 그렇게 세게 나와요. 보통 연차 변화물 밑으로 세 개. 이것도 완전히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 있고 요거 있으니까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끊어줬어요. 이렇게 바싹 끊어줘도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연차 변화물 밑에 있는 것이 제일 세요. 제일 세게 나. 그러니까 이건 바싹 끊었죠. 그다음 두 번째고 세 번째네. 세 번째 게 좀 커지게 나오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 정도 끊어서 여기 가는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요걸 이제 앞으로 결과지를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면서 전정하면은 여기 지금 1m, 여기서 땅 지면에서 여기까지 이제 1m 정도 되네요. 1m 되는 밑으로는 그럼 어떻게 전정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기 끊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끊어주고 여기서 일단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주니까 여기에 눈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거 또 맺히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또 끊어줬습니다. 끊어주니까 여기 눈이 맺혔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매짐을 맺을게요. 왜냐면 요것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요건 크기도 그렇고 여기서 꽃눈이 맺혀지고 과일이 달게 눈이 하나 둘 셋 네 개래요. 네 개인데 여기 과일이 맺혀지게 되면 이 가지는 그렇게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끝부분에 여도 눈이 있고 여도 있어요. 여도 눈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도 눈이 있는데 이렇게 요 정도. 자, 요것도 어떻게 해요? 요것도 좀 굵지만은 여기 꽃눈이 있어요. 꽃눈이 있어 꽃눈을 남기고 요 정도 굵기는 톱시베스트 발라줘야 돼요. 요 정도는. 저는 저 가온에 불안병이 없습니다. 항상 이 도포제 요 도포제를 가지고 늘 이렇게 1000평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끊어져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 정도 꽃눈을 끝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 나무든 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은 꽃눈이 있지만 그 부분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데 자, 여기서 너무 간격이 그러하다. 일단 이렇게 요 정도만 해줘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 이제 크다 이러면 이것도 끊어줘도 돼요. 이제 간격이 여기 눈이 있고 또 여기 눈이 있어요. 그래 이 정도는 없애줘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없애줘도 이렇게 이렇게 기부 가까이에 끊을 때는 반드시 저는 이 톱신 페스트를 발라줘요. 그래야지 불안병이 이를 들어가지 않죠. 여기 불안병이 생기다면 이렇게 끊어 5cm 이상 따내주고 여기 보면은 하얀 기재 나무 끊었어요. 이거 수라 합니다. 수라 하는데 이 수가 색깔이 변했을 때까지 안 변할 때까지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왔을 때 자꾸 끊어주다 보면 이 밑에 이 앞까지 완기 있고 이 안으로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래 그 나온데 이 수가 변하지 않는 데까지 끊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끊어주면 하얗잖아요. 하얘. 여기 보면 이제 하얘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가 있고 그 안에 구멍에 하얀 거 있는 게 이제 수라고 하는데 그 수가 하얗면 병이 없는 거고 노라면은 병이 생긴 거예요. 불안병이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우로 난 가지들, 과일이 우로 달리면 안 되죠. 요것도 요거 뭐 이렇게 요걸 달릴까 요거 달릴까 여기도 놨네.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요 위에 부담도 요렇게 해주면 이제 전정이 끝난 거예요. 요것도 뭐 다른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요건 끝을 과일을 달면서 요 몇 가지는 수세 부분을 생각해서 끝을 과일을 달지 않고 잎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끝을 과일을 달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년도에 성장 조절 약제, BA라든가 뭐 그 외에 이 꽃눈이 잘 나오는 그런 약제를 발라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원래는 근래 보니까 심고 나서 아상 이런 거 넣으면 이 수세가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대로 키우고 요건 2년 차일 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근래 보니까 나무가 워낙 잘 자랄 때는 뭐 이런 약재를 발라줘 가지고 그 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여기 밀식에서는 더욱더 꽃눈을 보고 이제 전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솎아내면 되는데, 요 정도 요래 놔두면 요렇게 키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정도 과일을 달릴 수 있는데, 여기 한 5, 6개 이렇게 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 위에 상부를 끊어주는데 끊어줄 필요가 없어요. 끊어주면 연차 변형부가 생기고 거기에 또 다시 세력이 모여요. 확 몰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은 게 확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이 안쪽에 측지 발생이 안 될까봐 위에 끊어주는데, 그 끊어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끊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끊어주지 않고 약재로 해서 여기에 결과지들이, 직결지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